오버 더 탑 코멘트 4월 7일 세계는 지금.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국은 10일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었으며 투표율은 지난 대선의 36.9%보다 약간 낮지만 역대 총선 중에 최대인 31.2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57.3%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나스닥 상장으로 장부상으로 큰 이익을 보았던 트럼프는 그 회사가 2023년에 5,820만 불, 787억 원 정도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한 이후 상장한 첫날 16%나 급등했던 주가는 21% 하락을 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사서 끌어올렸던 주가가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대만에서 25년 만에 가장 큰 진도 7.4의 지진이 나면서 12명이 사망을 했고 26개 빌딩이 무너지고 반도체 회사인 TSMC 공장도 일시 중단을 했고 2명의 싱가포르 부부도 실종이 되었는데 이번엔 뉴저지에서도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항공기의 이착륙이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50년 이후 뉴욕시 반경 400km 이내에서 발생한 세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4월 8일은 미국 동북부에서 개기일식도 일어날 예정입니다. 4월 5일부터 광저우에서 2일을 보낸 후에 베이징에서 2일을 더 체류할 제닛 옐렌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중국 공장에서는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페드 의장은 수요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일자리의 증가와 인플레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고 했으며 인플레 수치가 자기들의 목표인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커질 때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유명한 페드의 이사는 경제가 탄탄하고 인플레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면 금리의 인하는 필요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한 3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는 2월 대비 30만 3천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실업률 또한 전달보다 0.1% 낮아진 3.8%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의미하며 금리의 인하가 생각보다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인플레 수치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대비 일본의 엔화 또한 현재까지 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달러당 엔화는 160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주식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중이며 달러 대비 루블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3월 수출이 반도체 증가로 인하여 작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12.3%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전체 수출의 35.7%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31.25%가 늘어났으며 즉 9배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 또한 71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37%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반도체 ETF를 비롯한 삼성전자, 특히 우선주 같은 것들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활동이 6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3월에 50.8%로 2월에 49.1%보다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작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이후 처음으로 화요일에 통화를 해서 AI의 리스크와 러시아의 문제와 펜타닐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했으며 바이든은 중국이 펜타닐과의 싸움을 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틱톡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샤오미의 새로운 전기차 SU7이 인기를 끌면서 새 차를 받으려면 7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며 출시 후에 88,898, 8과 9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내 자동차에 주문이 들어왔으며 첫 출시한 5,000대는 첫날 바로 팔렸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와서 33.6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월부터 3월까지 총 38만 6,810대를 인도해서 작년 동기 대비 8.5%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공장은 여러 차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만큼 전기차의 싸움은 치열한 중이고 테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베스트셀러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인도의 자동차 허브가 있는 주를 중심으로 20억 불, 2조 7,060억 원 정도에서 30억 불, 4조 590억 원 정도의 전기자동차 공장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가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테슬라의 주식을 공매도로 해온 한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 거품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주주총회가 끝났던 디즈니의 이사회에 행동주의 투자가인 사람이 앉게 되면 자기는 디즈니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현 주주들이 현 CEO를 신임해서 이사회의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디즈니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3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대형 SUV 전기차 공장의 생산을 비롯해 북미 지역의 일부 전기차 출시 계획을 당초보다 1년에서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앞서 포드는 지난해 18억 캐나다 달러, 1조 8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 내연 기관차 조립 공장인 오크빌 공장을 전기차 생산단지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를 전기차 생산단지로 개편하는 작업은 그러나 예정대로 올해 2분기 중에 착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포드는 테네시주에 설립하고 있는 새로운 전기차 공장에서 2025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던 신형 전기차 픽업 트럭의 출시도 2026년으로 1년 연기했습니다. 포드의 이러한 결정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진 것 때문이라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는 SK온과 설립한 합작법인이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사업 부진으로 소재 사업을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SKIET라는 회사의 매각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등급은 S&P가 한때 BBB 플러스까지 주었지만 지난달에 BB 플러스로 BB 플러스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SK온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IPO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서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을 빼면 적자입니다. 이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에코프로비엠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난 분들은 30만 원 근처에서 이익을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에코프로비엠은 27만 500원에서 23만 9,500원까지 1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반등의 기회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된다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던 배터리 업계에서 오랫동안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양극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양극재를 구매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가상화폐들의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리플 또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저의 생각엔 리플도 반등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 법원이 33세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을 하기로 했던 결정을 무효로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송환돼서 재판을 받으면 한국에선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기기에 합산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그는 한국으로 송환될 것을 대비해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한 검찰 간부 출신을 포함한 1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미국으로 가면 의미 없게 됩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에서 6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대규모의 해고이며 주가는 이미 연초 대비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새 수익원을 찾기 위해 가정용 로봇 공학을 연구 중이며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2월에 이미 전기차 프로젝트를 폐기했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이 검색한 것을 비밀리에 추적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개의 데이터 기록을 파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의 가치는 50억 불, 6조 7,650억 원 이상, 최대 78억 불, 10조 5,534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며 구글은 손해배상은 하지 않지만 사용자들은 구글을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단소송은 2020년에 시작이 되었고
2016년 4월 1일부터 검색을 한 수백만 명의 구글 사용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식은 1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오픈 AI는 이번 달 일본의 아시아 거점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CEO인 샘 알트만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지점을 개설하겠다고 한 지 1년 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미 오픈 AI의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소프트뱅크와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사는 벤처 캐피탈 펀드를 위해 22억 불, 2조 9,766억 원 정도를 모집을 했으나 목표였던 60억 불, 8조 1,180억 원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이며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사의 마지막 벤처 캐피탈 펀드는 127억 불, 17조 1,831억 원 정도로 들어왔었으나 이제 투자가들은 벤처 캐피탈 및 사모펀드에 더욱더 조심하고 있으며 투자 이익을 훼손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폴로나 칼라이 같은 사모펀드 회사들 또한 최근에 자금 조달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발표된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이슈는 첫째는 경제이고 둘째는 이민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이든이 44대 42로 앞서고 있는 중이며 8%가 제3당이 투표한다고 했으며 5%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국가안보, 이민 정책이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료, 기후변화, 낙태권 등을 더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047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대학교의 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트럼프가 3포인트 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나 코넬 웨스트 또는 녹색당의 질 슈타인에게도 트럼프가 정치적 우위에 있지 못하는 결과 또한 나왔습니다. 1354일 만에 빗속에서 6,000명의 환송을 받으면서 푸바오 팬다가 중국으로 떠났고 잘 도착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 10분대로 달리는 신형 고속 열차인 KTX 청룡이 5월 1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요금은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투자 대상 중에 스펙이 있습니다. 이 스펙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증시 우회 상장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2009년 이래 도입을 했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4개의 스펙이 상정이 되었으며 이 중 주가가 내려간 기업이 19개 사며 10%의 회사가 주가가 4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6월 22일 마마무의 멤버였던 화사의 솔로 콘서트가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월 11일에는 홍콩에서 6월 16일에는 타이페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